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오늘과 내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오후장 투자 전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장도 양시장이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보였던 낙폭을 좀 만회하려고 하면서 저점을 딛고 올라오다가 다시 그 지지선이 무너지자 현재 1% 넘게 양시장 모두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800선을 지금 간신히 지켜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1% 초반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인데 저희가 전일에도 이제 외국인이 매도한다, 발을 뺀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오늘의 경우에는 현물 시장에서 지금 코스피 4,600억 원 넘게 파는 것도 물론이지만 선물 시장에서 거의 9천억 원 넘는 매도 계약이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반적으로 지금 9천억 원 가깝게 매도하면서 외국인이 전일보다 더 대량의 매도 물량을 출회시키고 있고요. 우리 시장의 하방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시다시피 대형주 단에서도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그 시장 안에서 전일 타격이 컸던 반도체주들의 추가 급락, 여기에 전력주마저도 오늘장은 밀리는 종목들의 속속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슈 추적을 통해서 먼저 현 시간의 시장 상황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김대중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상했던 것보다도 시장의 충격이 조금 더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겁낼 필요 없습니다. 진짜요? 네. 제가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하락이 나올 때가 있어요. 좀 급격한 하락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락이 나오는 과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락. 이때는 시스템이 붕괴될 때예요. 금융시장의 뭐 금리나 환율이나 상품시장의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급락이 나오거든요. 이때는 무조건 첫 번째 급락에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V자 반등이죠. 급락 뒤에 급반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잘 없는데 보통 네. 시장의 하락 추세에 있다가 그 투매를 동반한 하락이 하단부에서 나오면서 급반등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바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두 번째 투매 우리 맞서라는 격언도 있다시피 이때는 바닥의 끝자리에서 잡는 게 일반적이고요. 지금 같은 흐름에서의 급락은 많이 나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금융시장 전체에서의 시스템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인 뭐 립서비스라든가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서 하락이 나올 때거든요. 이런 네. 패턴에서의 시장은 급락하고요. 급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완만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턴오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에서의 흐름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시장이 하락할 때 어느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느냐. 저점을 우리가 판단한 지점이죠. 뭐 2,800포인트 깨질 것 같다. 더 하락할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최근 국내장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지수가 2,600포인트에서 2,900포인트까지 3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락 지점의 저점을 잡을 때 피보나치 수열을 적용해서 0.618, 0.382, 38.2%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럼 300포인트 상승한 거에 대한 대략 한 40% 잡으면 120포인트가 나오죠. 네. 2,900에서 120을 빼면 2,780. 그러면 지금 지점이 거의 바닥권에 들어온 지점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입니다. 저희는 미국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가 하락을 했지만 채권 시장, 환율 시장, 상품 시장 아주 고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하락은 일시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거래소 시장의 경우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 종목 간의 상황이 다른 흐름이거든요. 거래소는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중심해서 주가 하락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은 하되 하락하면서 종목 간의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을 하고 기존에 약했던 종목들이 일부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전체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시장은 거래소 시장이 조금 더 매력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지점에서의 오늘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크게 겁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딱 이 시간에 저희가 이슈 추적에 당신은 코스피가 3천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코스피 지수가 하반기 갈 수밖에 없는 요인을 제가 전해드렸고 당시 김대중 대표는 상승하더라도 매번 상승할 수는 없다. 시장이 그 안에서 조정을 겪고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미리 언급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상황대로 시장이 조정의 빌미를 받고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하향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큰 걱정 없이 한번 시장을 보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봐야 될 것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슈 추적을 통해서 팩트체크 나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반도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장의 주된 화두기 때문에 짚어보겠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바이오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로 가보죠.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의 TSMC를 향한 저격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반도체 사업의 100%를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는데 결국 그들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이를 다시 가져갈 것이다. 우리는 뺏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정부 차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를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죠. TSMC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6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따진다면 한 10%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비율로 본다면 그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44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 비율이 14%에 달하죠. 그래서 TSMC의 보조금을 저격한다면 그보다 많은 비율의 보조금을 가져가는 삼성전자가 다음에 타겟이 되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기업인 인텔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우리보다 더 많이 받지만 투자하는 금액이 1,000억 달러입니다. 훨씬 더 투자금이 많기 때문에 비율로만 본다면 우리가 더 많은 보조금 비율을 받아가는 거죠. 이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눈엣 가시로 여길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오늘장 내리고 있고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도 또 대중 관련해서 중국 대리 이야기를 했죠.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겠다. FDPR을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요.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조금이라도 사용됐다면 수출 시 상무부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는 ASML의 중국 비중이 날로 커지자 경고 차원에서 규제안을 또 이야기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대중 대표님, 네. 앞서 시장에 대해서는 큰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반도체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자꾸 반도체를 가만두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혼동기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올랐죠. 네. 오른 거에 대한 이제 상승 피로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든 트럼프 후보이든 대선을 앞두고 그 어떤 누구 때리기, 그러니까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포인트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둘 다 가상의 적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시장에서의 변화는 전일 아무런 요동도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냥 립 서비스 차원에서의 시장 흔들림이었다라고 판단하는 지점이고요. 좀 전에 삼성전자가 저렇게 많은 금액을 받는지 저 실제적으로 금액을 몰랐었는데 네. 일단 TSMC가 타켓이었죠. 파운드리 업체에 대한 타켓이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반면에 인텔은 주가 올랐어요. 반대 수혜가 된다라는 측면이거든요. 네. 삼성전자의 향후에 어떤 압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의 구간에서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TSMC에 대비해서 오히려 수혜가 기대될 수 있다라는 측면. 일단은 공격 포인트가 TSMC이기 때문에 이후에 공격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직은 삼성전자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 흐름은 아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죠. 현재 트럼프와 이 바이든으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에는 그 가상의적인 중국 대리기 때문에 인한 약간의 뭐 변수로만 체크할 뿐이지 우리 시장에 지금 당장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실적으로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제 저희가 또 전해드렸죠. ASML의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2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상회했는데 문제는 3분기였어요. 한번 볼까요? 3분기 매출 예상치를 보시면 시장이 예상했던 컨센서스보다 크게 하회했습니다. 밴드 구간 역시 가장 높은 밴드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낮았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 동력에 있어서 무언가 변수라던가 걸림돌이 생기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을 했고요.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더해지면서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6% 넘게 폭락을 여기에 엔비디아, AMD, ASML, TSMC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ASML은 12% 넘는 급락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그럼 이 실적단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반도체주의 매도를 부를 만한 요인은 됩니까? 당연히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실적과 자연스러운 컨센서스입니다. 왜냐하면 네. ASML이 노광 장비지 않습니까? 맞아요. 비트로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장비거든요. 그러면 비트로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에서 이 회사의 매출이 늘어날까요? 반도체 경기가 아주 좋아서 네. 이 기계를 계속 수입하는 이 과정,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피크에 올라갈 때 이 회사의 매출이 절대적으로 상승하거든요.
지금은 어떤 구간일까요?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재고 부분을 소진하는 구간에서의 반도체 흐름이거든요. 당연히 ASML의 실적이 그렇게 좋을 일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오늘 나온 ASML의 실적, 이 가이던스 하향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인 하락일 뿐이지 이 부분이 반도체 전체 업황에 대한 악재로서의 작용할 내용은 아니다. 어차피 노광장비 업체의 매출은 네. 피크 타이밍에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나온 매출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증권가에서의 분위기는 어떨지 김대중 대표님과 의견이 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이 시장 안에서 봤을 때 이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 반도체 그러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 일단 첫 번째로 볼게요. 이미 중국 대륙에 준비해 놓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첫 번째 요인으로 봤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에 집권 당시인 2019년에 중국산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정책이 나오자마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시안팹과 우시팹의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중국 내에서 만든 반도체는 우리 중국 고객향으로만 쓰자 이미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중 관세율이 추가 상승한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타격받을 가능성은 적다. 직접적 영향은 없다라고 평가했고요. 두 번째, 현재 반도체 사이클을 만들어낸 건 기존의 스마트폰과 PC가 아니라 AI의 서버향 수요다라는 거에 집중해 본다면 이 서버 누가 많이 씁니까? AI 누가 많이 씁니까? 대부분의 수요가 미국에서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완벽하게 옥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의 경우에도 반도체 가격 상승이 현 구간 수요 증가가 아니라 공급 조절로 유지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눈치 싸움으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요. 현재는 SK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이벤트가 없는 상황, 재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매크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지 추후에 IT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면 다시 투자 심리는 긍정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매수 의견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대중 대표님. 네. 이 리포트 동의하시나요? 저도 조사부, 그러니까 리서치에 근무를 했지만 네. 한투증권 조사부 친구들 정말 시장을 잘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오, 네. 의견이 저하고 동일합니다. 네, 의견이 동일하다. 그러면 지금 시장 안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안심시켜 주셨어요. 네. 반도체 내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오후 마지막 대응해 볼지 정리해 주시죠. 반도체 종목들 오늘 하락이 큽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간에 계속 가지고 있던 물량들의 손바꿈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일부 종목 간의 흐름에 있어서 장 초반 중반에 있어서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어요. 이게 손바뀜이거든요. 네. 그간에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해서 오늘장 매도하는 물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 손바뀜 위에 주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내일 정도에서 반도체 업종의 전체적인 주가 흐름의 상황은 바닥을 찍는 상황에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인 포인트로의 시장 접근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일 반도체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일 투자 관점으로 그럼 대형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을 볼까요? 아니면은 어제 특히 그랬어요. 그 중국 비중이 많은 뭐 PSK홀딩스라던가 네. 테크윙도 뭐 개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급락했는데 급락이 큰 낙폭이 큰 종목으로 접근해 볼까요? 일단 하이닉스하고요. 하이닉스요? 소부장이 그동안 안 갔잖아요. 네. 깔뜩깔뜩하면 안 갔어요. 오늘 손바뀜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궤적을 같이 하겠죠. 시차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하이닉스를 공격 포인트로서의 타겟으로 잡고 네. 소부장도 관심 가져도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1차 타겟은 SK하이닉스고요. 네. 그리고 소부장도 같이 키 맞추기 반등 나와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좀 약간의 안심한 상태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볼게요. 오늘 펩트론이 갑작스럽게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 로슈 안에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관련한 임상이 공개가 됐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자 뭔가 비만 치료제 안에서도 주사제가 아닌 경구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또 패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나오면서 펩트론이 좀 주가가 급락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바이오주의 약세 어떻게 보시는지 김대중 대표님. 네. 사실 코스닥 시장 안에서 최근에 지수를 끌어올려줬던 거는 2차 전지도 아니고 바이오였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뭔가 펩트론의 급락이라던가 바이오주들의 최근 잘 갔던 종목들의 하락이 마치 반도체처럼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끊어갈래라는 투자십니까요? 아니면 펩트론의 이유 있는 하락일까요?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판단하지 않고요. 네.
그간의 이 관련주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에 계속 그 시세가 움직일 때마다 매수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있어요. 특히 네. 페트로의 주가를 보게 되면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제자리 걸음에서의 주가가 계속 흐름이 진행됐거든요.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물량을 회전시키는 손바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 주가 하락을 했고요. 전형적으로 시장에서 기존까지는 기술 이전 관련주들이었던 HML이나 알테오전 같은 종목들이 강했죠. 비만 치료제로 잠깐 넘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오늘 그 몇몇의 그 기술 이전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또 강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페트론의 비만 치료제 관련주 전체 시장에서 시황을 보게 되면 유한양이 오늘 강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락할 때 관심 가져야죠. 그간에 못 샀다라고 한다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펩툴은 오히려 오늘처럼 급락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희 자료 보시면요. 이 로슈의 로이터 통신 보도인데요. 미국 대사질환 전문 기업이었던 카모테라퓨틱스를 인수하면서 비만약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늦게 뛰어들었던 로슈가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먹는 비만 신약 후보 물질 CT996에 대한 임상 일상 결과 비만 환자가 4주 이내에 평균 6.1%의 체중 감소를 보였다고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펩트론은 경구용이 아니다 보니까 주사제라서 하락한 것일 수도 있지만 비만 치료제 테마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다 투자 의견 주셨거든요. 그럼 지금 바이오 내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여전히 비만 치료예요? 아니면 어제 시장이 급락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네. CDMO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수혜주로 보이면서 올라주던데 그쪽으로 좀 이동해 볼까요? 시밀러가 좋긴 하지만 바이오가 3년 주기의 흐름으로 상승을 보여줍니다. 2015년도에 한미약품이 기술 면역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주가 올랐고요. 네. 2018년에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트럼프 행정부 때 주가 올랐고요. 21년도에 시젠이나 신풍제약 같은 종목들이 시세를 선도했고요. 올해 들어서 일단 기술 이전과 관련된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서의 그 주가 상황이 이제 비만 치료제로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 내에서 흐름은 계속 서로 간에 그 왔다 갔다 시속 게임처럼 한 섹터가 강했다가 쉬고 한 섹터가 강했다 쉬고 이런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됩니다. 당분간에 의해서는 비만 치료제가 좀 더 우세하죠. 당분간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우세할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펩트론의 주가 흐름 간단하게 볼까요? 현재도 두 자릿수의 하락을 장중에 좀 보여줬는데 낙폭을 더 키우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인벤티지 랩 그리고 다른 비만 치료제 종목들도 몇몇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어요. 매도 기회, 매도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그럼 반도체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분들, 바이오라도 수익을 챙길까 고민하셨던 분들 똑같이 홀딩하고 혹은 맞습니다. 매수 기회로 보는 거 정리해 볼까요? 네, 두 섹터 공이 지금 매도보다는 네.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졌다면 지금 진입하는 것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진입도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이야기 점검해 봤어요. 시장 안에서 그동안 주도 섹터 역할을 해줬던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반도체 홀딩하겠고요. 바이오 역시도 비만 치료제라는 비만 당뇨 키워드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장의 하락을 매수 기회로 이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준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정리해 봤어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